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오늘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객체지향 개념 중에서 다형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 생각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길을 걷다가 너무 예쁜 꽃을 발견해서 돈을 치르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매일매일 물을 주고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꽃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갔습니다. 이제 화분 안에는 꽃이 없습니다. 꽃은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줘야 하는 꽃이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랬네요. 네, 그렇습니다. 식물의 경우 매일 물을 주게 되면 대부분의 식물은 다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됩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겠죠. 사랑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봐야만 그 사랑이 더 잘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늘 공부해야 한다. 박광수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내가 바뀌지 않고는 남을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신학 지술가인 토마스 아담스가 했던 얘기인데 다른 사람을 바꾸려면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랬네요. 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만 할 뿐이지 자신은 변화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톨스토이 얘기에 의하면 세상을 변화시켜 온 자들은 스스로 먼저 변화를 실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바뀌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먼저 메서드 오브 라이딩을 간단히 설명해 보자 그랬네요. 메서드 오브 라이딩은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은 하위 클래스들이 있을 때 이 하위 클래스들이 메서드가 상위 클래스와는 뭔가 좀 다른 동작을 해야 되겠더라. 그럴 때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고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메서드 오버라이딩 방법이 있었네요. 첫 번째는 메서드 재정의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상위 클래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돼요. 얘를 상속받아서 쓰는 하위 클래스에서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에 new라고만 써주면 되는 거였네요. 두 번째는 상위 클래스를 버추얼 메서드로 정의해주고 하위 클래스에서 상속받아 사용할 때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였네요. 세 번째는 가상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고 가상 클래스,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정의해주고 거기 내부에 앱스트랙트 메서드, 가상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얘네들을 상속받아 사용할 때 오버라이드를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해주는 방법이죠. 가상 메서드의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가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가상 메서드는 내부에 코드를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왜 사용을 해요? 상속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개념 설계를 전달해주는 목적이죠. 그래서 가상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체화, 리얼리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는 상위 클래스로부터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뭔가 하위 클래스에 맞게 재정의할 필요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형성의 개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형성의 개념을 적용을 해보기로 하죠. 먼저 상속이 없는 클래스에서의 다형성 개념. 상속이 존재하는 상위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클래스에서 다형성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활용하면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 강의록의 예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mkexdev.net의 초천재 블로그의 아이디어를 이용했고 도전과제는 ehclub.co.kr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를 정의할 때 멤버의 이름을 짓는 데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개념을 설명할 때는 동일한 이름의 오퍼레이션, 메서드라고 하더라도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클래스에 따라서 취하는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정의해 줄 때 씁니다. 즉, 각 클래스마다 자신의 오퍼레이션 메서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에 있는 속성 메서드 이름과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개념이 다형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보통 그 언어에서 사용할 때 문을 여는 것을 오픈 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문을 여는 것은 오픈 윈도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문을 펼치는 것은 오픈 뉴스페이퍼, 선물을 펼치는 것 오픈 프레젠트, 그 다음에 은행에 계좌를 여는 것을 오픈 어카운트, 그 다음에 대화를 열어내는 것을 오픈 컨버세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각각의 오픈은 붙어있는 목적어가 다르죠. 도어, 윈도우, 뉴스페이퍼 등등 목적어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오픈이라고 하는 것들을 메서드로 구현한다면 도어 클래스에 딸린 메서드, 윈도우 클래스에 딸린 메서드, 뉴스페이퍼에 딸린 메서드 이렇게 각각 다른 클래스에 속한 메서드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는 도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myDoor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다면 myDoor.open 이렇게 쓸 것이고 present라고 하는 클래스에 ope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면 myPresent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open 메서드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open이 도어에도 속해 있고 present에 속해 있더라도 전혀 헷갈리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다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직접 우리 실습을 통해서 해보기로 하죠.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커뮤니티 에디션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UI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실행하기로 하죠.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일단 콘솔 앱을 선택을 하고 다음 누르겠습니다. 콘솔 이름은 01번 Polymorphism Without Inheritance라고 이름을 짓기로 하고 저장되는 위치는 이와 같이 D 드라이브의 특정 폴더를 지정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솔루션의 이름은 08-1번으로 Polymorphism Console app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01번 Polymorphism Without Inheritance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클래스를 눌러서 SCV 클래스, 머린 클래스, 탱크 클래스 3개를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던 프로그램 외에 머린, SCV, 탱크 3가지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죠. 자, 상속이 없을 때 다형은 우리는 SCV 클래스, 머린 클래스, 탱크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는데 SCV나 머린의 경우에는 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SCV나 머린은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머린도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탱크는 mode라고 하는 속성을 정의하도록 하겠고 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하겠습니다. SCV, 머린, 탱크, 공이 attack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렇게 존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move라고 하는 메서드, attack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SCV에도 속하고 머린에도 속하고 탱크에도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SCV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 SCV는 지금 멤버 변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서드를 정의하는데 move라고 하는 메서드, 그 다음에 attack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할 거예요. 지금은 개념적인 설명을 하는 거라서 console.write 라인을 통해서 SCV가 이동합니다 라고 표현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attack은 console.write 라인을 통해서 따쿵따쿵 하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고 이와 같이 출력문을 구성을 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머린 클래스를 정의하기로 하죠. 머린 클래스도 멤버 변수를 정의하지 않을 거고 attack이라고 하는 move라고 하는 메서드, attack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하는데 console.write 라인을 통해서 고고고고라고 하는 그 출력문을 제시를 하기로 하죠. attack은 기관단총을 발사하는 두두두두 하고 그 총을 쏘고 있는 모습을 연상을 해서 console.write 라인을 통해서 이제 attack 메서드를 실행을 했습니다. 탱크는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얘네들은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 값이 true 값이 되면 시즈 모드의 탱크, false인 경우에는 일반 모드의 탱크라고 가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드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맞춰서 프로퍼티를 하나 설정하기로 하죠.
퍼블릭 불 형태로 대문자 모드를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에는 get과 set으로 정의가 되도록 하겠는데 get은 this.mode 값을 리턴해주는 방식으로 쓰도록 하겠고 set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가지고 들어온 값을 this.mode에다 할당해주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메서드라 그랬죠. set 내부에는 늘 우리는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이처럼 별도의 내용이 추가가 되더라도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set의 경우에는 value 값이 참인 경우에는 시즈 모드로 전환, 거짓인 경우에는 일반 모드로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출력문을 추가를 해서 모드가 변환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놓기로 하죠. 자, 그리고 move라고 하는 메서드와 attack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겠습니다. 자, move라고 하는 메서드는 탱크 부대가 전진하는 것을 이제 좀 따가지고 윙 철컥 두두두둥이라고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attack은 모드에 따라서 공격하는 방식이 다르죠. 자, 모드가 true인 경우에는 siege 모드입니다. 강력한 공격으로 펑펑 쏘는 경우고 else인 경우에는 일반 모드죠. 그래서 통통통통 그러면서 이제 포를 발사시키는 모습을 상상하고 만들었습니다. 자, 프로그램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에서 이제 걔네들을 직접 이제 활용해 보기로 하죠. 지금 우리는 SCB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mySCB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해서 레퍼런스 변수 선언과 동시에 인스턴스도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myscb.move 사용을 했습니다. myscb.attack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줄을 하나 추가하고 머린 클래스를 이용해서 myMarine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생성자 호출해서 만들어 줬네요.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변수와 인스턴스를 동시에 만들어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고 싶으면 mymarine.move, mymarine.attack이라고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해줬네요. 자, SCB에도 move attack이 있고 머린에도 move attack이 있더라도 전혀 헷갈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 다형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음 빈줄을 하나 추가하고 탱크 클래스를 이용해서 mytank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드를 true로 만들어서 시즈 모드로 만든 다음에 mytank.move, mytank.attack을 썼고 그 다음에 모드를 일반 모드로 만든 다음에 mytank.move, mytank.attack을 메서드를 실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CB 머린과 마찬가지로 move, attack이라고 하는 게 탱크에 똑같은 게 있더라도 다른 클래스에 속한 move, 다른 클래스에 속한 attack과 구분돼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속해 있는 메서드는 동일한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헷갈리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다형성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실행해 보면 SCB가 이동하는 모습, SCB가 공격하는 것, 머린이 이동하는 것, 머린이 공격하는 것, 시즈 모드로 전환하는 것, 시즈 모드의 이동, 시즈 모드의 공격, 일반 모드로 전환하는 것, 일반 모드의 전진, 일반 모드의 공격, 이런 결과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형성에 대한 요약은 아래에도 다시 한번 들어있네요. move라고 하는 메서드, attack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SCB, 머린, 탱크 클래스에 모두 사용이 되어 있지만 전혀 헷갈리지 않더라. 이런 것들이 다형성이다 그랬네요. 자, 다음은 상속이 존재할 때의 다형성입니다. 지금 객체 지향에서 상속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복 제거, 공통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동일한 부모 클래스를 갖는 파생 클래스일지라도 하위 클래스일지라도 자식 클래스마다 해야 되는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동일한 이름을 갖는 메서드인데 해야 되는 동작이 다르다. 이런 것들은 우리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이용을 해서 재정의함으로써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다형성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레퍼런스 변수, 상위 클래스로 하나의 레퍼런스 변수를 만든다면 여러 타입의 객체를 참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제에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죠. 또한 레퍼런스가 참조하는 객체의 타임에 받는 메서드를 자동으로 호출함으로써 우리는 레퍼런스 변수는 같더라도 전혀 다른 동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예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크래프트를 이용해서 다형성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상위 클래스 유닛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무브 메서드, 어택 메서드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SCB 머린 탱커들은 유닛 메서드로부터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을 받은 다음에 여기도 무브
어택이 있고 머린도 무브 어택이 있고 탱커도 무브 어택이 있습니다. 동일한 메서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을 우리가 상속을 받아가지고 동일한 게 있더라도 메서드 오브라이딩을 이용을 하게 되면 SCB가 움직이는 무버, 머린이 움직이는 무버, 탱크가 움직이는 무버가 각각 다르게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메서드라고 할지라도 각 유닛마다 다른 동작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다형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상속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다형성은 어떻게 되는가? 직접 예제를 통해서 처리해 보기로 하죠. 솔루션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프로젝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솔 앱을 택해주고 프로젝트 이름은 02 Polymorphism with Inheritance라고 처리를 해주기로 하죠. 그리고 02번 프로젝트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클래스 누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위 클래스인 유닛, 하위 클래스인 SCB, 하위 클래스인 머린, 하위 클래스인 탱커 이렇게 4가지의 클래스를 추가해서 총 기존에 존재하던 프로그램까지 5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형태로 만들어 두기로 하죠. 먼저 유닛 클래스, 상위 클래스를 정의하겠습니다. 지금 멤버 변수는 우리 데이터 클래스 다이그램에도 멤버 변수는 없었죠. 그래서 멤버 변수는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들은 일단 여기에서는 가상 메서드로 처리하는 예제를 이용하기로 하죠. 그래서 버추얼 키워드를 이용해서 무버 메서드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일반적인 것, 이동한다 그렇게 출력을 하죠. 버추얼 가상 메서드로 어택 메서드 실행하고 그냥 공격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SCB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유닛으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버 메서드, 어택 메서드를 정의하려면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문을 통해서 SCB가 이동하는 모습, 출력문을 통해서 SCB가 공격하는 모습을 이렇게 무버 메서드, 어택 메서드 내부에 기술을 해뒀네요. 비슷한 방식으로 머린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유닛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이용해서 무버 메서드 재정의해주고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어택 메서드 재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린이 이동하는 것, 머린이 공격하는 것들을 출력문으로 묘사를 해두었습니다. 탱크의 경우에는 모드가 있었죠. 그래서 모드에 해당되는 것을 정의해주고 모드 프로퍼티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앞의 예제하고 똑같죠. 그래서 get은 가지고 오는 값, set은 밸류 가지고 들어온 밸류에 따라서 탱크가 어떤 모드로 전환해 줬는지 이제 출력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지고 들어온 것을 디스 모드에 할당을 해줬네요. 그리고 오버라이드,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이용해서 무브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이용해서 어택 메서드를 재정의해 줬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 메서드 내부에서 우리 객체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객체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가장 조금 초보적인 방법들은 SCB 클래스를 이용해서 mySCB를 만들고 mySCB.move, mySCB.attack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머린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위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myMarine.move, myMarine.attack 형태로 실행하는 방법. 탱크도 같은 방식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이용하면 머린 클래스에 속한 어택, SCB 클래스에 속한 어택, 탱크 클래스에 속한 어택이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동작을 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하게 되면 SCB에 해당되는 것, 머린에 해당되는 것, 탱크에 해당되는 출력문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코드들을 전부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코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요 뒤쪽에 전부 주석 처리된 게 보이죠? 요 앞쪽에다 가는데 이번에는 상위 클래스, 유닛 클래스를 이용해서 myUnit이라고 우리가 레퍼런스 변수를 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CB 객체를 쓸 때는 myUnit equal new SCB 형태로 위에서 레퍼런스 변수는 상위 클래스로 정의를 했지만 생성자는 하위 클래스로 정의를 했네요. 그 다음에 myUnit.move, myUnit.attack 이라고 썼습니다. 자, 좀 이따가 아래 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같이 한번 비교해 보죠. 두 번째는 myUnit이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상위 클래스로 만들어 준 거죠. 여기다가 머린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머린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myUnit을 생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myUnit.move, myUnit.attack이라고 하는 형태로 호출해 줬네요. 자, 지금 여기에 비교하면 myUnit.move, myUnit.move, myUnit.attack, myUnit.attack 다 글자는 다 똑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동작은 전혀 다릅니다. 하위 클래스의 사용한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에 따라서 동작이 다 다르게 되는 거죠. 탱크도 마찬가지입니다. myUnit.move, myUnit.attack, myUnit.move, myUnit.attack 형태로 똑같은 코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동작은 각각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생성자를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동작은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동작을 시켜보면 가장 앞에 것은 SCB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SCB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린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머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myUnit.move, myUnit.attack이지만 동작은 전혀 다르죠. 자, 세 번째 것은 이렇게 탱크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탱크 동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생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3개를 상속받아서 만든 똑같은 이름들이 있는데 객체조차 상위 클래스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어떤 생성자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호출하는 메서드가 각각 다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상속관계에서 다형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상속관계에서의 다형성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있는 코드들 전부 주석 처리하고 요만큼의 내용을 좀 추가 기술했습니다. 이번에는 배열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줬네요. 유닛 클래스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어주고 컴뱃 유닛이라고 만들었네요. 여기에 배열의 초기화 작업을 이용해서 첫 번째 것은 배열의 0번 요소는 SCB를 만들고 배열의 1번 요소는 마린을 이용해서 만들고 배열의 2번 요소는 탱크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탱크의 모드를 쓸 때는 탱크 형태로 형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드를 true, 시즈 모드로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for each 문을 통해서 배열의 반복 처리해주는 for each 문을 이용해서 모든 유닛을 반복 처리하면서 출력을 이동을 시키고 공격을 해봤네요. 그래서 myUnit.move, myUnit.attack이라고 하는 걸 for each 문에서 3번을 반복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배열의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가 각각 다른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 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동작도 각각 다 달라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드를 일반 모드로 바꿔준 다음에 똑같이 for each 문을 통해서 얘네들을 3번을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myUnit.attack, myUnit.move라는 거 하는 게 똑같지만 각 배열 요소마다 생성자가 각각 달라졌기 때문에 전혀 헷갈리지 않고 첫 번째 거는 탱크 내용, 첫 번째 거는 그 SCB 내용, 두 번째 거는 머린 내용, 세 번째 것은 탱크 내용. 첫 번째는 SCB 내용, 두 번째는 머린 내용, 세 번째 것은 탱크의 메서드가 실행이 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을 통한 다형성을 구현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동일한 레퍼런스 변수 또는 걔네들을 배열로 구축해 가지고 각각 다른 생성자를 이용하게 되면 전혀 다른 동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형태의 동작은 우리는 구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속을 구현해 놓고 우리가 다형성을 통해서 상속을 구현을 해놓고 우리가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다형성을 구현하게 되면 우리가 이 클래스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뮤지션이라고 하는 음악가라고 하는 클래스의 이름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introduce라고 하는 메서드와 play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피아니스트, 드러머, 기타리스트, 그 보컬이라고 하는 4개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도록 하겠는데 네임은 우리가 여기 기술하지 않았으니까 상위 클래스 뮤지션에서 상속받아서 쓸 겁니다. 인트로듀서 우리가 따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트로듀서 상속받아서 사용할 겁니다. 다만 걔네들 각각의 뮤지션의 종류마다 플레이는 각각 다른 모습이어야 되겠네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그 상속관계의 다형성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어서 내가 뮤지션 클래스는 여기다 직접 한번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해주고 이름에 필요한 프로퍼티 설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생성자 정의를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introduce라고 하는 메서드 얘네들도 상속받아 사용할 거예요. play라고 하는 메서드 얘네들은 그냥 연주합니다라고 해놓고 각각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에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재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위 클래스를 어떤 식으로 기술할 건지 메인 메서드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앞쪽에 있는 그 실습 예제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해서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실행할 때는 처음에는 피아니스트, 두 번째는 기타리스트, 세 번째는 드러머가 출력되고 네 번째는 보컬이 출력될 수 있도록 이런 실행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아야 될 영어 과제입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깜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다형성의 기본 개념과 다형성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상속관계가 없을 때, 상속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읽어봐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다가 잘 해결이 안 되거나 의문이 생기면 SNS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을 해주기 바랍니다. 전달할 때는 오류 메시지, 소스 코드를 같이 묶음으로 보내주면 내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를 듣느라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제 구현해보는 실습을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